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그동안 업로드가 굉장히 뜸했죠. 먹고 사냐고 그랬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간들이 금박금박 흘러가게 되는데 잘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또 어느덧 거의 반년 이상 업로드를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작년에 국토종주의 남은 일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영상 그리고 다음의 영상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국토종주 서해에서 부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구미부에서 합천 창녕보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거리는 142.59km, 획득고도는 499m, 자전거를 탄 시간은 6시간 51분입니다. 작년 9월달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휴가 때 아내가 배려해줘서 3일 정도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요일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는 사실상 일요일 오후부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 담지는 않았지만 일요일날 오후에 구미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을 끝나고 출발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구미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구미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없어가지고 원주로 이동해서 원주에서 구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에 도착하니까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구미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직행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물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버스 안에서 자전거가 흔들리면서 물통이 빠져나갔던 것 같은데, 워낙 정신없이 이동하기도 했고 또 밤이 되고 하니까 물통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텔을 향하게 되었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감이 없을 수 있는데 구미가 지방에서는 그래도 나름 큰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근데도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특색이 뭐냐면 일요일 저녁이나 또 밤이 조금 늦게 되면 음식점 같은 곳들이 일찍 닫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에는 일찍 닫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구미에 가서 식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가는 게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은 터미널에서 대략 자전거로 10분 정도 되는 거리 안쪽에 있는 그런 모텔이었고, 야놀자 뭐 이런 걸로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당연히 구미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구미라고 하는 도시 이전에 구미보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구미보까지 해서 여정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가면은 키로수를 줄여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구미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를 주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2km 정도가 나왔던 거고요. 구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구미도 자전거 도로가 꽤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방이다 보니까 안 돼 있는 곳은 안 돼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전거 도로가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없는 부분은 뭐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또 도시 지역에서 자전거 도로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국토종주 도로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심을 통과할 때에는 길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신호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가다 섰다 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가다 섰다 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전거도 가다 섰다 하면 굉장히 힘들죠. 피곤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제 구미보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구미보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지방에 있는 도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도시적인 분위기보다는 당연히 옆에 강을 끼고 시골 동네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그래도 다시 이 구미 시내를 들어왔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도시적인 풍경을 좀 볼 수는 있기는 하죠. 구미 시내에서 국토종주길을 가다 보면 자전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도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꽤 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거리 할 때마다 항상 좀 불편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문제예요. 특히 이 영상이 가을에 찍었던 영상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아침을 안 먹고는 이제 하루 140km를 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날에 편의점 들렸을 때 아침거리도 대충 사갖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좀 다급함이 있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다 보니까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미보에서 출발할 때부터 조금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도 시내쯤 들어왔을 때 조금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법적으로는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상가 건물이나 주유소 같은 곳이 되겠죠. 상가 건물을 갔는데 사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급하게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자물쇠조차도 안 챙겨왔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잠깐의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까 화장실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못했던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상가 건물을 들어가서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뭐 그런 얘기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진행하다가 보니까 공도길에서 주유소를 보게 되었어요. SK 주유소 들어가게 되는데 사장님께 사실 되게 감사하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거부해도 할 말은 없고, 그게 법이라고는 하지만 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화장실 잘 쓰고 가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아니고 주유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왔잖아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반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좀 허락해 주실 때도 조금 떨떠름한 느낌이 있으셨어요. 근데 화장실 깨끗하게만 써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화장실이 재밌는 게 소변 볼 수 있는 곳은 오픈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대변 보는 곳은 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문을 굳이 사업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나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당연히 내가 법적으로 여기 이야기하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이런 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열어줬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을 잘 받고 문제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뭔가 팔아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니까 휘발유를 팔아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상부상조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자전거 외에는 구미에 올 일이 없어서 뭔가 보답해줄 길이 없네요. 그래도 이 유튜브 당연히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여정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미부에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칠곡부로 가게 됩니다. 칠곡부로 가는 길까지는 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내를 좀 통과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시골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방에서 웬만하게 큰 도시라고 이야기해도 서울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더 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만 벗어나게 되면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도시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변 풍경이 워낙 좋아서 그 즐기면서 가는 거죠. 목표가 무작정 찍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좋은 날씨도 있고 또 좋은 볼거리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잡생각도 하고 때로는 생각을 비우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곧 칠곡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35km를 가야 되는 거리이긴 하지만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면 갑니다. 칠곡보에 도착했더니 영상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그 국토동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20대 초반? 아마도 느낌으로는 군대 가기 전에 국토종주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하는 친구들 같았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충 복장이나 자전거를 보면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전거를 제대로 타본 친구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젊음에 도전을 하면서 준비해온 친구들인지 이게 딱 보이게 되는데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아마도 한 가지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국토종주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운동복 차림에 그냥 보통 자전거에 그다음에 운동화 신고 온 거 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 모습 보고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26살인가 27살쯤 되었을 때에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를 팔고 비싼 오토바이도 아니었으니까 거의 초창기 때 타고 다녔던 MTB를 그때 샀었거든요. 근데 그 MTB를 타고 친구랑 이제 대학교 방학하고 나서 여행 간다고 그때 당시에 제 본가가 원주였는데 원주에서 인제를 갔다가 한계령을 넘어서 양양으로 갔다가 주문진 내려갔다가 일이 생겨서 속초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강릉으로 내려오고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서 평창으로 왔다가 평창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주일 코스. 그때 당시 대략 기억으로는 230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뭘 알겠어요. 피팅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고 장비 이런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학교 다닐 때 메고 다니던 백팩에 옷이랑 이런 거 좀 챙겨가고 또 그거를 메고 이제 막 갔던 거죠. 그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갖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와 그런 생각들. 이제는 저도 40이 넘다 보니까 그때가 그냥 아련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니까 지금만큼 여유가 더 없을 때 나이였고 진짜 뭐 듣도 보지 못한 자전거 타고 230km 제대로 몸에 맞지도 않는 자전거 타고 한계령을 넘고 대관령을 넘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할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자전거가 피팅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젊음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시절을 그냥 어찌 보면 막 지내왔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또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칠곡보에는 그 안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좀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급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좀 자연스레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는 이유는 어차피 여행이라고 하는 게 제가 당연히 부산까지 가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몇 시간 안에 끊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갔습니다. 또 140km를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또 140km를 그 다음날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체력을 안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쉬었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낙동강 자전거길의 최고의 묘미는 지금 보여주는 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지나가다가 본 것 같긴 한데 벌써 6개월이 지나니까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데크길로 되어 있어서 이 강 옆에서 혹은 강 위에서 달릴 수 있는 요 길, 여기가 정말 최고의 길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경이 좋고 같은 말인가? 그리고 뭐라고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정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자연의 어떠한 길을 내서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자연에 이렇게 묻혀있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 길이고요. 이런 길에서 또 포토존도 있어서 이런 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길이었어요. 여기가 사실 제가 유튜브 보면서도 제일 가고 싶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그냥 산길에 아스팔트 길 혹은 시멘트 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는 맨 풀숲이고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자전거 길로 이렇게 넘어 들어온 풀들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 이런 데 있으니까 사실 너무 이 길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길이고, 내려서 사진도 찍었었는데 이것만큼 좋은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길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데가 서울 쪽에 있는 이제 양수철교, 거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멋있고 세상에 어느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돼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도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만큼은 좀 머물렀다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곳에서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라이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라이딩을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얼마나 멀리 갔습니다, 또 몇 시간에 찍었습니다, 뭐 이게 좋긴 한데 또 그런 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도 하고, 저조차도 그런 영상이 더 눈에 보이고 또 돌려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자전거 탈 때에는 그 자전거 타는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국토종주 도장을 찍을 때 어쩔 수 없이 왕복을 해야 되고 많이 못 가잖아요. 제일 많이 갔던 게 80km지 않습니까? 왕복이니까 160km였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리만 생각하고 목표를 도장 찍는 것에만 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도 찍으면서 재미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라이딩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올해 2024년에 어떤 컨셉으로 좀 영상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고민만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길들을 한번 보고 느끼고 오니까 국토종주 또 찍어? 근데 별로 뭐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좀 인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생각만 그렇게 잡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대구의 달성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문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나봐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기 앞에 사문진이라고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길이 생각보다 꼬여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길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외국인이 한 명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 외국인도 이제 길을 제대로 못 찾는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갔는데도 이제 길이 좀 헛갈렸거든요. 근데 저 외국인도 길은 잘 찾아갔어요, 저보다. 근데 막상 그 자전거 도로로 원래 도로로 들어가는 그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도 보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지금 내렸죠. 저 사람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는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분도 지금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 위에 이제 국토종주 표지판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맞는 것 같다, 그쪽으로 가셔라, 나도 거기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또 표지판이 보입니다. 저거 보고 이제 꺾으면 되는데 저분은 이제 표지판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나보고 먼저 가라,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저도 자신은 없는데 뭐 이제 일단은 보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국토종주 표지판이 또 나와가지고 여기가 맞구나, 일리 와라,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제 알려주고 전 제 갈 길을 갔어요. 저분을 보니까 국토종주 하다 보면 외국인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외국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짐들을 싸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캠핑장 하나를 싣고 가는 느낌? 어디 가서든지 캠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싸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저거 정말 힘들겠다. 그리고 저만큼의 짐을 가져가려면
자전거가 투어러라고 하던가요? 그 정말 여행 전용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프레임도 좀 강하게 되어 있고, 바퀴에 이제 살, 그것도 스포크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강하게 달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튜브도 제가 볼 일이 있었는데, 튜브도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튜브에 비하면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무게를 좀 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길을 쭉 가다가 날이 너무 덥고 좀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껴가지고, 사실 자전거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든지 편의점이 있는 길이 많기는 해요. 생각보다 미리 잘 찾아보면. 네, 거기까지 나가서 뭐 1, 2km 더 가는 게 귀찮을 뿐이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휴식을 취했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편의점 가면 이때 좋은 건 뭐냐면 에어컨 있는 데서 물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음식 같은 거 사서 먹으면 그래도 나가라 소리 안 하고 눈치 안 주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이제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직진을 했지만, 원래는 다리에서 우회전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저는 이제 직진해서 편의점을 간 거고, 그 외국인은 이제 다리를 건너간 거죠, 우회전해서. 근데 우회전하고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또 우회전해서 길을 쭉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뭐 한참 쉬었다 왔어요. 한 30분 이상 쉬었다 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가을이 좀 그렇잖아요. 아침엔 좀 쌀쌀할 수 있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좀 푹 쉬다가 왔는데, 다시 국토종주의 길을 들어서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 보자마자 그 외국인이 있는 거죠. 왜 있나 봤더니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는데 그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자전거 뒤집는 것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이미 펑크를 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6만 정도 되는 보조 배터리 그 펌프까지 되는 기능이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도 갖고 있더라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 사용법을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걸 PSI로 맞춰야 되는데 PSI로 바꾸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위들이 나오는데 이걸 바꾸는 걸 잘 모르다가 결국은 이제 바꿔서 하긴 했는데, 너무 당황한 거죠. 이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지쳤는데 펑크까지 나고 그 무거운 자전거를 뒤집은 다음에 바퀴를 빼가지고 막 이거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튜브를 교체하는 거를 좀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튜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튜브를 보니까 그냥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딱딱한 느낌의 튜브였어요. 거의 그냥 느낌으로만 얘기하자면, 보통 우리가 쓰는 튜브들은 이제 말랑말랑 하잖아요. 굉장히 말랑말랑한 건데 마치 PVC 파이프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찝히면 또 골치 아프니까 찝혔는지 안 찝혔는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고, 바람 넣는 것까지 보고 나는 간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유튜브 각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고프로가 가열돼 갖고 꺼져 버렸어요. 그때도 굉장히 고프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가열되니까 계속 꺼지고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정말 지 멋대로예요. 정말 이번에 나온 인스타360에서 나온 액션캠으로 바꿔야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히. 돈도 돈인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썰로만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참 가다 보면 달성보가 나타납니다. 이 달성보에 갔더니 정말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너무했다. 그래도 자전거 국토종주길을 만들어놨고 길도 잘 깔아놨는데 뭔가 좀 그늘이 있고 아니면은 뭐 지붕이라도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운데 그늘이 없으니까 좀 불편했고, 그런 걸 떠나서 아까 외국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외국인 가족인지 몇몇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굳이 남에게 뭔가 이렇게 치대기도 안 하고 피해를 받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의 성격인데, 여기 외국인에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외국인에게 좀 대도 않는 영어 하면서 말 걸고 귀찮게 하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 성격상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분들도 이제 일정이 있고 더워 죽겠고 또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 주위에서 말 거는 50대 후반 60대 초 되는 분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도 힘들어갖고 뭐 들리지도 않고 제 할 일하고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저래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상황이 저렇게 힘든데 굳이 저기서 붙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나, 저들의 일정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달성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마지막 코스인 합천 창녕보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타시라고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수인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주말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었는데, 지방이 많이 얼마나 왔는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동네 많이 왔는데 날씨 좋으니까 출발하는 거고, 또 보통 도로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저 막혀있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힘드니까 돌아가기도 힘들고 어디 제대로 된 표지판도 없었고 그냥 길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찮으니까 설마 뭐 얼마 저기 하겠어, 문어도 내린 것도 아닐 텐데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토사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죠. 이 정도는 감수하고 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갖다 막아놨나, 잘 피해서 가면 되지 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 길 정리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막아놓고 시에서 했겠죠. 이제 섭외해가지고 도로 정리 좀 해라,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잘 몰랐죠. 또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저번에 양수리 그쪽 지나갈 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누가 이쪽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앞에 복구하는 중인데 길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저분들도 경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괜찮은데 좀 진흙이는데 잘 피해서 가면 되지, 편한 길로 가는 게 제일 나으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 인정합니다. 잘못한 거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갔더니 또 이런 길이 나타나요. 이 정도야 뭐 충주의 인도길도 로드로 올라갔는데 이 정도 가는 거 뭐 어렵나, 별거 아니다, 이 정도로 막아놓은 건 좀 너무했다, 이 정도는 좀 오픈해 놓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쭉 길을 가고 날씨 괜찮다, 생각보다 길 잘 돼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쭉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길이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길이 정말 험해지는 거예요. 진흙이 여기는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갈만하다. 길도 깨끗해요. 다 무너진 건 아닐 테니까 괜찮은데, 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오게 되면 정말 토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온 데를 만나게 돼요. 이래서 막아놨구나를 거의 끝까지 가서 한 거예요. 보면 길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길이도 상당히 구간이 길어졌죠. 상당히 길어진 것도 모자라서 거의 마지막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올라갈 때쯤 되면 뭐 나무까지며 그런 것들이 막 같이 쓸려 내려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쓸 수가 없잖아요. 클릿에 뭐 진흙이라도 끼면 골치 아프니까 어거지로 막 갔던 거예요. 이래서 막아놓긴 했구나, 막아놓을 만한 이유는 되겠구나, 꼭 막아야만 했구나를 이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거의 이 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말 큰 나무들도 나름 내려와 있고 자재들,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지나가는데 위험하긴 위험하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고, 정말 지저분하죠. 또 여기서 뭘 밟을지도 모르잖아요. 내릴 수도 없고 막 좀 골치 아팠어요. 마지막에 와서 내리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오긴 다 왔었죠. 그래서 이거 괜히 왔다, 좀 돌아갈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안전하게 왔다, 빨리 복구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위험 구간, 어쩔 수 없는 구간만 내려서 이렇게
움직였고 다시 자세를 잡고 마지막 길을 올라가게 되죠. 이제 마지막 길을 이제 또 힘겹게 올라갑니다. 긴장하면서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 꾸역꾸역 또 올라가죠.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올라가서 보니까 부부로 보였어요.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 저 앞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놈이 하나 올라오는 거죠. 막힌 길인데 쟤는 통과해서 왔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갈만하냐? 얘기했죠. 안 갈만하다. 나도 괜찮은 줄 알고 길을 갔다가 굉장히 고생하고 왔다. 웬만하면 돌아가셔라. 그 길이 험하게 문제나 쓰레기나 이런 게 다시 내려와 있어가지고 타이어 펑크나면 골치 아플 거다. 나도 지금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우회하셔라 라고 이제 하고 제 갈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괜히 이거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긴 했어요. 정말 뭐 펑크라도 났으면 거기서 정말 개고생할 뻔했죠.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뭐 길은 되게 뻔해요. 다 이런 길입니다. 이제 흔해 빠진 길인 거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인 합천 상용부를 그래도 멀리 두지 않았을 때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길 또 오토바이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루 종일 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제 해가 많이 지고 있어요. 가을이기 때문에 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해가 뉘엿뉘엿 말 그대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키로수로는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지 생각도 하고 또 데크길 지나가니까 또 낙엽에 휩쓸리면 또 나작 빠진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각이 좀 있죠. 네, 각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빨리 타고 올라가야지 이 생각하다가 쭉 밟았어요. 쭉 밟는데 나작 빠지죠. 평소 같았으면 나작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뭐 나작 빠져도 다치지도 않아요. 하도 잘 넘어져 가지고 다치지도 않는데 왜 나작 빠졌냐 하면 각은 좀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면은 못 올라가더라도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 안장 뒤에 이제 길게 빼는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달고 있었어요. 무게는 별로 안 나가요. 옷 한 벌 정도 위아래 정도 하나 얇은 거 가져갔었고 슬리퍼 하나 뭐 그 다음에 충전기 배터리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배터리도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다 자전거 앞에 실려 있으니까 무게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무게로 따지면 별로 무겁지 않은데 가방이 생각보다 좀 무겁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게 나와 있다 보니까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올 때 앞으로 몸을 쭉 빼면서 댄싱을 했는데 그래도 무게 중심이 안 맞았던 거죠. 여러분 저단으로 놓고 언덕 올라가신 분들 알겠지만 아무리 각이 있어도 내가 거기 올라가겠다고 힘을 팍 주면은 앞바퀴가 들리잖아요. 각도 때문에 뒤로 이제 무게중심이 있다 보니까 세게 밟으면 순간적으로 앞바퀴가 들리는데 그 가방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앞바퀴가 확 들려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완전히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옆으로 누운 거예요.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었고 또 여기 올라가는 길이 각이 이제 세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방 때문에 또 나작 빠지면 골치 아프다 싶어갖고 이제 끌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방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모르겠는데 안장뒤에 뒤로 길게 빼는 방식의 가방을 가져가신다면 고각에서는 끌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수가 아니라면 고수라면 상관이 없죠.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데는 끌바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겁니다. 특히 이런 데서 잘못해서 넘어지게 되면 앞에서 사람이라도 내려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셔서 가시는 게 좀 안전하게 가시는 길일 것 같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가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급하게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구미부에서 합천 창녕부 자전거 길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도계에 넣어갖고 온 거죠. 제가 이 V자를 눈앞에 두고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야, 이게 무슨 각이 갑자기 커지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자전거 도로 표시판은 있으니까 제대로 가는 건 맞는데 뭐 이런 데가 있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각도 커가지고 끌바라고 있는데 앞에 또 차가 오네? 야, 어떤 미친놈이 여기 또 차를 끌고 오냐? 자전거 도로인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아,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다. 야, 이 외진곳까지 와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차를 끌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각이 점점 커져요. 커지고 저 멀리 뭐 전광판 같은 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아, 이게 뭐지? 관광지가 있나?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대 같은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굳이 이런 데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나? 막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아, 여기가 무심사였어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 여기를 오늘 코스에 여기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내비게이션만 그냥 찍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무심사가 있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도 몰랐고, 이제 여기서 10k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km 정도 안에 설마 무심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걸 딱 보니까 와, 정말 대환장 파티더라고요.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지? 물론 이제 무심사가 역사는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또 이런 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유적지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기에는 길을 너무 무식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사람 올라가라고 만든 길 아닙니다. 이거 굳이 저를 돌아가게 만든 것 같은데 그냥 유적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해는 하겠어요. 유적지의 모습을 파괴하지 않고 있는 길을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는 어떻게든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뒤에다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30km 정도 왔는데 몸은 지쳤죠. 무심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어필 앞에 서게 되니까 돌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가라는 건가? 이 무심사 여러분 영상으로만 보십시오. 이거 굳이 올라갈 길이 아닙니다.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뭐 가볼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우회하셔야 됩니다. 우회하면 몇 킬로 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숙소 갔더니 숙소 사장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둑어둑한데, 제가 잘 몰라고 무심사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 가는 길 아니라고, 자전거 가는 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킬로만 더 돌면 되는데, 사실 힘들 때 몇 킬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무심사를 올라가니 몇 킬로 돌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기 세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특히 몸이 지친 상태에서 거기 올라가는 거는 몸을 완전히 박살내는 길이에요. 정말 실수했어요. 정말 실수했고, 또 위에는 임도같이 되어 있고요. 또 산길, 정말 산길처럼 되어 있어요. 옆에가 뭐 밭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풍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은 산에는 이렇게 밭같이 위에 만들어 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길로 이렇게 포장을 해 놓은 거죠. 거기 가는데 결국은 쥐가 났어요. 제가 여태까지 160km도 타보고 나름 국토동주의 꽃이라는 이화령도 왕복으로 다녀본 사람인데, 야, 여기서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독하다. 각이 너무 커가지고요,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클리 때문에 미끄럽기도 하지만 발목 각도 자체가 굉장히 꺾여요. 웬만하면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면서 발목이 꺾이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각이 좀 있네, 좀 힘드네, 발이 피로감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올라가는데 발목이 꺾이는 생각이 안 되는데 여긴 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도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죠. 또 바닥에 낙엽도 많이 있죠. 막 내려 꽂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반대편 내려가는 길도요, 마지막에 각도 굉장해요. 무심사 건너가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각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브레이크를 거의 풀브레이크 잡듯이 가야만 그래도 기본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리꽂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7km야.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종착점인 합천 창녕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저녁이 됐죠. 해가 다 져가고 있어요.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일단 여기 들렸는데, 가끔 유튜브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손님들을 이제 픽업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간간히 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뭐 공무원 거기 계시는 분들 이제 퇴근 시간 다 돼서 조금 지난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해가 저렇게 지고 있는데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숙소 정했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좀 기분이 좀 그랬던 게 뭐였냐면, 숙소를 미리 잡기도 했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너희를 픽업해서 우리의 집에서 자면 어디까지 점프를 시켜주겠다, 숙소 잡아놨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여서, 네네네. 아니 뭐 점프 뛰려고 국토종주 하나, 네, 갈게요. 그 길 다 가고 싶어서 도전하려고 국토종주 하지, 여기까지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토종주라고 하는 그래도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도장 찍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가끔 그 인증센터 같은 데 보면 덕지덕지 이제 숙소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세하게도 우리 집에 오면 어디까지 점프 시켜주겠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 좀 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같이 광고 문구처럼 넣더라고요. 옛날에 뭐 국토종주 수첩 인증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니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는 뭐 미리 숙소를 잡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많이 지쳐서 속도도 못 내는 상황에 있고요. 이 길로 쭉 가면 이제 창녕 함안보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숙소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꺾어서 마을 좀 깊이 들어가야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좀 신기했어요. 자전거 도로 있는데 숙소가 다 이런 식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는데, 제가 가고서 상호명을 굳이 말하진 않겠고,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작은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만든 집이 있었고, 그 옆에는 멀쩡한 집이 있었어요. 멀쩡한 집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뭐 여러가지 사업도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갖고 그런 숙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숙소 자체는 충분히 있을만 하고요. 가격도 굉장히 쌌고, 또 거기에는 음료수라든지 햇반, 뭐 짜장, 3분 카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예약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마트를 들려서 먹을 거 사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돌아서 오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사실은 그분은 무심사를 우회할 줄 알고 거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무심사로 왔으니까 그 마트 자체를 보지 못했던 거죠. 정말 만사 귀찮고 또 거기서 뭘 사갖고 뭘 어떻게 들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었고, 방 하나에 4인이 잘 수 있는, 방 한 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씻을 수 있는 곳, 거긴 조금 후지긴 했었는데 못 지낼 정도는 아니었고, 또 빨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세탁기는 아니었고 짤순이가 있었어요. 짤순이 아마 거기 설명에 써있는 게 세제 같은 거 넣고 짤순이로 뭐 몇 번씩 돌리고 또 물 넣고 계속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세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저는 뭐 굉장히 편안하게 혼자서 4인이 자는 곳에 잘 있었고, 그분도 사실 뭔가 이게 건물이 대단하거나 숙박업소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막 대단하게 광고할 만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니까 굉장히 반가워해 주셨고, 또 서비스를 많이 해 주셨고, 가격도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지낼만 하고, 시설 자체는 깔끔했어요. 뭐 자는데 이런 데는 다 깔끔했고, 주방 쪽도 거실 쪽도 괜찮았었고, 화장실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했는데 뭐 지저분한 게 아니라 좀 좁고 좀 그런 거, 그 정도 감수할 만하다. 어차피 화장실에 잘 거 아니니까 괜찮았고,
사장님 워낙 잘해주셨고 올해 또 가야 돼요. 올해 왜 가야 되냐면 제가 급하게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 책상 위에 국토공조 수첩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가리가 된 거죠. 지금 뭐 인증센터는 다 들렸지만 등록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또 앱으로 인증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수첩에는 시리얼 번호를 넣어야 앱으로 인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 들렸다 오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갔습니다. 재밌게 갔다 왔어요. 잘 도착했고 사장님 친절했고 너무나도 서비스 막 많이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이제 굉장히 힘들면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녁은 거기서 이제 3분 카레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혹시 몸에 지칠까봐 이제 일부러 먹었던 건데 사장님 뭐 김치 서비스에 뭐 핫도그 서비스에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고마운데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 일정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140km 오면서 가을 날씨에 가는 거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땡볕이었고 힘들었고 그래도 또 완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또 다음 영상에 나오겠지만 사실 140km 뛰고 그 다음날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을까봐 저도 많이 넘었으니까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수월해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사장님이 불도 잘 떼주시고 뜨끈뜨끈하게 몸도 녹일 수 있고 또 몸을 풀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장소여가지고 재밌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너무 늦어진 거 죄송하고 저도 먹고 사는 게 주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네요. 하지만 빨리 시즌3를 마무리 짓고 올해 벌써 시즌 온도하고 다 했는데 이제 그 영상도 또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